성상납쟁이이자 가처분 신청 중독자 이준석이 법원의 정진석 비대위 유효 결정에 대들지 않고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항고까지 해서 2배로 더 비참해진 이준석의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뇌물수수 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남편의 재판이 14일 열렸습니다. 조국은 조한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의 주장과 조국의 주장 차례로 전합니다. MBC PD수첩이 김건희 여사의 대역을 표기 없이 내보내 사기를 친 것도 모자라 제보자 또한 실제 제보자가 아닌 대역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쯤이면 PD수첩이 아니라 PD조작으로 프로그램 제목을 바꿔야 할 듯합니다. 저는 1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이준석이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결정에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곧 검찰에 질질질 끌려가 성상납 사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준석이는 지난 6일 결정이 내려진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한인 전날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로 15일 0시까지였습니다. 이준석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입장을 표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죠. 경찰이 이준석의 성상납을 사실상 인정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무슨 자격으로 비대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댈 수 있겠습니까? 설사 이준석이 항고를 했다고 해도 아무리 좌파 판사일지언정 이준석 성상납 실체가 명확히 드러난 이상 이준석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같은 종족 취급받을까 봐서 항고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대표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 그때 이준석은 얼마나 큰 희열을 느꼈을까요? 4.15 부정선거와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을 거치면서 큰 역할을 한 우파 유튜버들을 깔보며 무시한 대가를 이준석은 현재 혹독히 치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성상납을 받은 주제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박 대통령 석방 후엔 인사 한번 하러 가지 않은 비열하고 못돼 처먹은 이준석은 앞으로 살면서 더 많은 벌을 받으며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장담하는 바입니다. 준석이는 스트레스로 폭식을 해서 살도 계속해서 쪄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쌍둥이 같은 북한 뚱땡이 김정은과 더욱 닮은 꼴이 될 전망입니다. 김정은 현재 몸무게가 140kg이라고 하던데 140kg이 되는 그날까지 준석이는 파이팅하길 바라면서 다음 소식 전합니다. 검찰이 조국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서 노한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국의 딸내미에게 준 장학금에 대해 무늬만 장학금일 뿐 현금을 건넨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참 훌륭한 주장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검찰이 왜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무늬만 장학금이라고 한 것인지 지금부터 사건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는 14일 고작 한 달밖에 장관을 해먹지 못한 조국이와 노 전 원장의 공판기일을 열고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조국의 딸 조민이 2017년에서 18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 전 원장으로부터 세 학기에 걸쳐 받은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이 조국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조국은 문재인으로부터 하사받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한 학기 기준 장학금 200만 원은 그냥 건네준 현금과 똑같다며 노 전 원장은 장학금 규정에 허점을 악용해 자신의 의사만으로 아무런 자격 요건 없는 조민에게 장학금을 줬고 조 전 장관도 조민이 장학금을 받게 된 사실을 가족 채팅방에 알리자 굿이라고 답변하는 등 이런 사실을 잘 알았다며 조민을 통해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 사이 뇌물을 받겠다는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조민이 200만 원을 받는 순간 뇌물죄는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상대는 다름 아닌 조국입니다. 가짜 표창장을 만들어내는 자랑스러운 부인과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음에도 뻔뻔스럽게 의사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자녀를 두신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검찰은 대비를 아주 철저히 하고 나섰는데요. 검찰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조국과 노 전 원장 사이 아무런 교감이 없었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한 업자가 공무원에게 알리지 않고 자녀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례에서 해당 공무원이 이후 자녀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도 반환하지 않고 스스로 사용했다면 사용한 순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소개하며 조 전 장관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당시 국립대 부산대 의전원 교수로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노 전 원장과의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장학금 2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조국이가 장학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고 직접 사용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자 조국 측은 부정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청탁을 직접 대고 안 하고 돈을 줬다고 해서 막 받아 처먹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심지어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는 딸에게 200만 원의 장학금을 한 번도 아니고 세 차례나 줬습니다. 더욱이 조국이 네가 공직자라면 학교에서 내 딸에게 장학금을 대체 왜 계속해서 주는 거지? 나는 청와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니까 잘못 받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개미 콧구멍만큼 정도는 해봤어야 정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조국의 변호인은 제3자 뇌물죄의 경우 부정청탁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며 검찰이 휴대폰 내역까지 다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조 전 장관이 딸에게 장학금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몰아붙였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묵시적 청탁이라고 봅니다. 없는 죄도 있는 죄로 만들어내는 좌파, 니들이 창조해낸 묵시적 청탁.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운 그 묵시적 청탁. 바로 이 묵시적 청탁이 조국 사건에서 아주 그냥 찰떡같이 딱 맞아떨어지는 죄목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현재 조국의 부인 정경심은 형 집행정지로 잠시 깜빵 밖으로 나와 있는데 정경심이도 하루빨리 깜빵으로 복귀하고 동시에 조국이도 판사의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 깜빵에 입소해서 깜빵 선배님이신 정경심의 심경을 더욱 잘 헤아리는 그런 남편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MBC PD수첩의 조작방송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제보자 인터뷰는 실제 진짜 제보자가 아니라 대역을 쓰고 그 대역이 들통날까 봐 얼굴을 가리는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쉽게 말해 제가 제보자인데 저를 출연시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출연시킨 것인데 화면을 뚫어져라 살펴봐도 제보자 대역이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실제 제보자가 직접 자신있게 떳떳하게 출연한 것처럼 꾸며내 신빙성을 높이려는 수작을 부린 것이죠. 저는 갑자기 이 말이 생각납니다. 미쳐도 곱게 미쳐라. MBC 노동조합 제3노조는 MBC가 PD수첩 논문저자 김건희 편에서 김건희 여사와 국민대 대학원 관계자들의 대역 여부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 장면이 아니라 5곳에 이르고 동원된 배우들이 최소 6명이 넘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중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 관계자도 대역이었는데 해당 대역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고 음성까지 변조됐습니다. 어차피 진짜 제보자도 아닌 것을 목소리까지 변조하고 얼마나 진짜 제보자처럼 연출하고 싶었으면 이렇게까지 한 건지 MBC의 처절함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짚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 문제는 대역 재현 사실을 감추며 누가 봐도 제보자 본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연출한 MBC의 이 행위는 공영방송을 믿고 보는 시청자들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기망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특히 우리 채널에 대해 고소할 게 없나 찾아 헤매는 소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MBC의 사기 방송은 좌우 정파 싸움을 떠나서 모두 다 함께 규탄하며 들고 일어서야 하는 국가적이고도 중차대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MBC는 공적인 기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경영하는 방송이지 개인의 자금으로 개인의 사익을 위해 경영하는 방송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기 방송이라고 하는 건 너무 나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MBC PD수첩은 제보자 대역을 쓰면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통과 과정을 안다는 한 제보자라는 자막까지 넣었습니다. 제보자가 아닌데 제보자로 소개했으니 사기가 명백하죠. 그리고 시청자들은 MBC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좌파이더라도 내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아닐지라도 국민을 기만한 공영방송 MBC에 대해 문제를 삼고 나서줘야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소지할 자격이 있는 것 아닐까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큰 일교차에 옷차림 유의하시면서 즐거운 주말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